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미스터 큐TV입니다. 오늘은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마저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루틴 그 속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입니다. 저희 그 바이오 산업을 계속 말씀 드리면서 가장 첫 번째 올렸던 영상이 LNC 바이오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작년이었죠. 신약 개발 임상 3상에서 실패한 몇몇 바이오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실패한 바이오 기업들 때문에 바이오 산업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자금이 전부 철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은 실패 확률이 높으니 실패 확률이 낮은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자. 이런 쪽으로 시장이 타협을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낮은 쪽이라고 하면 일단 바이오시밀러가 일단 기존에 있는 약물하고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신약 허가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약물 전달 시스템 DDS 쪽이거든요. DDS는 뭐냐면 약물을 태우고 그 병변 부위까지 타겟까지 일단 가서 거기서 그 약물들을 방출해서 그쪽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타겟 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고 가는 약물은 허가받은 약물이기 때문에 일단 허가받은 약물에서의 어떤 문제, 실패 확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패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 DDS 쪽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어디 번지수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일단 제대로 된 번지수를 찾아갈 수 있느냐 이게 하나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약물을 정말 잘 태워가지고 가느냐.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 흘리면 이 약물이 정상세포를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대로 된 그 약물을 싣고 제대로 된 타겟까지 갔을 때 거기서 그 약을 방출해서 그 약이 활동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약물에 대한 실패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실패 확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바이오시밀러하고 DDS 쪽 주식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 투자하는 투자 자금들도 실패 확률이 낮은 쪽, 시장 규모도 크고 실패 확률도 낮은 쪽으로 일단 이동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패 확률 높은 신약 개발사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그 제약사, 그러니까 빅파마하고의 어떤 라이센싱 아웃을 한다든지 협업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뭐 우선순위, 순번이 좀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관심 대상 종목들을 어,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쪽, CMO나 CDO 쪽은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바이넥스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은 뭐 모두 다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진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약물 전달 시스템 쪽은 알테오젠하고 셀리버리 정도로 저는 이제 압축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를 통해서 혈관으로 약물이 전달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 피부도 외부에서 침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피부 내부를 들여다 보면 콜라겐, 그다음에 엘라스틴, 그다음에 히알루론 뭐 이런 걸로 채워져 있는데요. 거기를 그러니까 히알루론을 일시적으로 분해시켜서 그쪽으로 약물이 통과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뭐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약물 전달 시스템이고요. 신약 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LNC 바이오는 뭐 신약 개발 이외에 다른 것도 하지만 제가 먼저 번에 말씀한 메가카티 무릎 연골 치료제 같은 경우는 또 확률이 상대적으로 실패 확률이 낮다고 보는 게 의료기기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으로 임상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 단계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확률이 좀 높고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중국 CICC하고 조인트 벤처를 한다는 부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는 지금 다국적 기업에 그 바이오잉크 공급한다라는 부분이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관심 대상입니다. 시가총액이 싸기 때문에 아직 매출이 안 나오지만 관심을 좀 가져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심 가졌던 종목 중에는 이제 매드팩터가 있는데요. 주변 분들한테는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직까지도 갖고 계신 분 있고 중간에 이제 파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빅파마하고 병용 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 쪽인데요. 이 그 허가받은 면역 항암제하고 병용 치료했을 때 아주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좋은 약물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후순위로 미룬 거는 뭐냐면 1차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일단 1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가총액 1조를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오늘 그 무상증자 권리락을 했는데 그 앞으로 상장될 그 주식수까지 합치면 지금 1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드팩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그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얘도 이제 확률이 비교적 다른 것보다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 기존의 면역 항암제하고 병용 치료했을 때 그 효과가 또 좋아진다라는 그런 그 임상 데이터들이 지금 이미 벌써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신약 치료제보다는 그 확률이 좀 높아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그 제가 이제 그 주식을 할 때,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바이오 회사에 투자할 때는 일단 약간 좀 시니컬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두 가지 질문 던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something special. 너 뭐 특별한 거 뭐 가지고 있니 너는? 넌 뭐 특별한 기술이 있니? 이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기술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 기술 갖고 뭐 어쩔 건데 so what?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그래야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자, 지금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체 내 세포 간 연속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약물을 이렇게 달고 세포를 통과합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가 타겟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또 나와가지고 다른 세포로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타겟에 도달하면 이 약물을 방출해서 여기서 치료하게 되는 그런 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세포 간 연속 전송되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혈뇌 장벽이라고 하나요? BBB라고 하는 그쪽도 그러니까 뇌 쪽으로도 지금 약물이 투과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뇌쪽 관련된 질환들 있죠. 그 파킨슨병 치료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아주 우수한 후보 물질로 지금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무엇을 갖고 있죠. 스페셜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별한 걸 갖고 있는데 제가 요것은 이 회사 그 2019년 초에 그 회사 IR절에서 끄집어 온 겁니다. 일부러 그 과거 것을 끌고 왔는데요. 자, 이 회사는 지금 탑5 회사하고의 그 계약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케다도 거의 탑10급이죠. 여기도 지금 후보 물질을 지금 평가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존슨앤존슨도 지금 후보 물질 평가 중이라고 지금 회사 IR0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탑5라는 회사는 뭐냐면요. 셀진이었습니다. 처음에 셀진에서 계약을 하고 2017년 8월이죠. 그 다음에 이 셀진이 BMS, 브리스톨 마이어 스킵이라는 그 회사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인수가 이제 BMS에서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보시면 익스클루시브하게 그 계약을 한 기간이 종료가 2018년 2월 달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그 결론을 안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조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죠. 그러나 지금 보시면 지금 셀진이 지금 작년 아마 2019년 11월 거의 연말쯤에 아마 인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진에서 이제 인수되는 과정에서 뭐 조금 이제 그 행정적인 어떤 그런 절차도 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이제 그 관심 분야가 좀 달라가지고 좀 후순위로 좀 밀린 부분도 있을 거고 어쨌건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이거는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BMS하고의 어떤 그 계약 관계, 그 다음에 다케다의 계약 관계, 존슨앤존슨과의 계약 관계 이쪽에서 좀 조기에 라이센싱 아웃 파트너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좀 이런 그 결정 사항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약 한 7천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6,800억인가 한 7천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마냥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들과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거나 뭐 어떤 그 좀 더 구체적인 진전 사항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뭐 굉장한 회사로 지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되 진행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드리려고 하다가 그 못 드린 말씀 중에 방향과 속도에 대한 문제였죠. 우리가 보통 이제 나만의 어떤 루틴에 있어서 방향과 속도 부분은 이게 꼭 주식을 떠나서도 뭐 우리가 그 세상 사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항상 그 방향과 속도가 그 주가하고 동행하는지 역행하는지 이런 것들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쪽에서 만약에 동행하지 않고 역행한다 그러면 다이버전스가 나옵니다. 이 다이버전스는 항상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지표에 주가가 반응을 안 하면 또 좋은 지표에 주가가 반응 정도가 약하다. 이러면 이거 별로 안 좋겠죠. 두 번째, 나쁜 지표에 주가가 반색을 하면 이거 굉장히 그 좀 이상한 거죠. 이거 나쁜 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바닥 국면에서 나쁜 지표가 나보다 그 우리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영향을 받았는데 한 30, 40 영향을 준다. 그럼 이거는 그 뭐랄까요? 좀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바닥을 찍을 때 이런 그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거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그 위클리 옵션 만기 돌아올 때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4월 초에 4월 2일 날 만기 날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난 날 빼고는 이렇게 다 이렇게 눌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때도 보면 올라가긴 했지만 위에서 계속 눌렸었고요. 이때도 눌렸습니다. 이때는 260을 행사 안 시켜줬고요. 이때는 257.5를 행사를 안 시키느라고 아주 뭐 그 아주 생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그 뭐랄까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 흐름입니다. 오늘 흐름도 보시면 오늘 어저께 미국의 파우치 소장이 올 가을쯤에 뭐 대유행이 또 올 수 있다 뭐 이러면서 경고를 하고 함부로 셧다운 해제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경고를 계속하면서 안 좋은 분위기였는서 뭐 미국 시장이 빠져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빠질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항상 허를 찌르는 이런 상승이 나옵니다. 오늘 뭐 상승 올라갈 때는 뭐 연기금에서도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내일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내일은 지금 흐름상 보면 뭐 대충 250 보통 행사 가격으로 보면은요. 257.5를 행사시켜 줄 거냐 안 시켜 줄 거냐. 그다음에 또 만약 시장이 약하면 250짜리를 행사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아니면 260짜리를 행사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여기로 지금 규결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뭐 260이 열려가지고 위로 뭐 날아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 2차 확산에 대한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장을 끌고 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먼저 번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약간 제가 좀 변형을 뒀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봄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여름 앞두고 지금 주가가 A 코스를 갈 거냐, B 코스를 갈 거냐, C 코스를 갈 거냐의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올 가을, 우리 미래, 가을, 겨울에는 지금 뭐 가을 독감과 함께 2차 확산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가을에는 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차 확산이 되면서. 뭐 디플레이션 뭐 나오면서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는 항상 보면 주가를 올려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도 있고요. 주가를 떨어뜨려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과연 가을에 이러한 하락이 예고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부터 이런 뭐 지금서부터 미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렸다가 뺄 것인지
이건 우리가 좀 약간 좀 뭐랄까 창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그 마음속으로는 이게 B 코스로 가는 게 제일 마음이 좀 편해 보이는데 이게 꼭 이렇게 간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복싱을 하는 복싱 경기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지금 활발하게 뛰고 있지만 3회전 후반쯤 가면은 얘가 기운 떨어질 게 거의 분명하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막 그 뭐랄까 파이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걔 계속 힘을 빼서 계속 날뛰게 힘을 빼서 3회 중반 넘어가면 그때 힘 빠졌을 때 가서 KO 시키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은 유동성도 많이 풀려 있고 그래서 사실은 떨어지면 올라오고 떨어지면 올라오고 또 또 올라가면 살짝 내려오고 계속 이런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이거나 아니면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빠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그 하방으로 지금 배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어,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전부 다 열어놓으시고 그다음에 현금 보유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가시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쪽으로 무게 중심을 너무 확 몰아놨다가 그 반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면은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올라오고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이번 주 뭐 후반 내지는 뭐 또 다음 주까지 이런 흐름이 가다가 결국 힘이 빠져가지고 떨어진다라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시장이 의외로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열어놓으시고 접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 정도까지 마치고요.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